미얀마의 인권 유린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매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만 100여 명 이상이 영유아부터 노인의 연령에 이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팀이 미얀마의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 BP에서는 군사 정권이 출범한 2월 1일 이후로 약 8개월 동안 1,200여 명의 민간인이 공식적으로 희생당했고 7,0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체포 구금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보다 최악의 인권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에서 한국 국민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국민 중 86.8%가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을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민주화운동 지지 여부에 관해서는 935%가 보통 이상으로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 진보 상관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들의 지지 열망이 높은 만큼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측에서는 아세안의 교회에 공을 들이는 추세입니다. 한국 외교부 측에서는 미얀마 임시정부 특사들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 아세안 회원 국가들을 미얀마 민주주의 시민의 편에 서도록 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은 바로 동남아시아 연합국인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은 주변의 거대 패권 세력인 중국, 인도 등에 대동한 힘을 갖기 위해 뭉친 조직으로서 마치 유럽연합처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경제적 통합 단계에 종국적으로는 화폐 통합 단계와 사회정치적 통합까지 지향하는 그룹입니다.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자국의 이슈를 다루듯이 미얀마의 이슈를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군부 세력이 장악한 비민주주의 정부가 대다수인 상황이어서 미얀마 민주주의 진영 측과 손을 잡는 것에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국군의 날 행사에는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사절단을 보내서 미얀마 군부의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 되어 아세안이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세안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나라들 중에는 바로 동북아시아 3개국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있습니다. 아세안 회의도 아세안 플러스 3로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이 같이 참여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비중에서 35%에 달하는 비율이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한나라 경제의 70% 정도가 한국 대기업이 생산해내는 제조업 수출 성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지난 2월 유엔에서 진행한 무기 금수 결의안에서 기존의 군부 측 입장에서 돌이켜서 무기 수출 결의안 찬성의 입장으로 돌려 베트남 당국을 미얀마 민주진영의 편에 서도록 극적인 외교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중국의 유일한 출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사건 이후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친중국 성향을 띠고 있는 나라가 됨으로 인해서 중국은 중국의 국민에서부터 미얀마 차이 표양항으로 이어지는 인도양 출구 노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니라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망 역시 한국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모든 탐지망이 완성되어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익을 감시할 수 있지만 단 한 곳 미얀마의 영해만 뚫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잠수함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거대 컨테이너 화물선 밑으로 잠항할 경우에는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중국의 핵잠수함을 전혀 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범서방 진영의 대중국 압박 연합 전선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상황입니다. 미국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 패권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 범서방 진영 국가들에게는
국가 존망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뚫려버리게 된다면 중국은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중국의 맹방국으로부터 석유 등 천연 자원을 수급할 수 있고 서방권의 제재를 뚫고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미국의 GDP를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지금의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크게 점포해서 거대한 미국과 유럽을 압도할 만한 선진국이 되어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패권을 위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변화가 안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6월 유엔에서 베트남이 기존의 군부 측 입장에서 돌이켜 무기 금수 찬성표를 던진 이후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안착해가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군부 측에 강력하게 견제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리나옹 클라인 군부 쿠데타 총사령관을 초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 비즈니스 위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소식인지라 더욱 뜻깊은 상황인데요. 아세안에서 미얀마 군부의 외교를 차단해버리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군부가 아닌 민주 세력이 세운 임시정부 세력이 힘을 얻게 되어 종국적으로 군부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삼원입니다. 또한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의 문제는 미얀마의 주류를 이루는 버마 민족만을 대변하는 정권이 수립되어서 미얀마 국경 변두리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정치적으로 규합해내지 못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렌족, 샨족, 카친족 등 무장 능력이 있는 소수 민족이 정치적으로 연대를 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분열된 상황이 지속되어 민주화를 하나마나 한 꼴이 돼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 민주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임시정부는 카렌족, 카친족 등 다양한 소수 민족이 지도자로서 참여하고 있어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립될 미얀마의 민주정권이 전 미얀마의 민족들을 규합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얀마에서는 사실상의 내전과 같은 양상이 펼쳐지며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소수민족 반군들과 미얀마 시민군들의 저항이 미얀마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미얀마 군부가 빠지고 개최되는 아세안 회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인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세안의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자금줄입니다. 가장 큰 자금줄을 쥐고 있는 동북아시아 3개국 한국, 일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미얀마라는 생소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얀마가 미얀마 민주진영 시민들의 바램처럼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과 같은 어두운 통제 국가로 전락하게 될까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나라인 만큼 아름다운 번영의 꽃이 피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